비스콘티 만년필이에요. 얘는 이제 방고 시리즈, 그리고 얘는 미라지. 얘가 30만 원대고 얘가 10만 원대, 거의 지금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해요. 방고는 F초 구입했고 미라지는 EF초 구입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하는 이 2개 만년필도 전혀 추천 만년필 대열에 끼지 못한 모델들입니다. 비스콘티 만년필은 취급하는 판매사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해본 만년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저처럼 최대한 다양한 만년필 사보자 하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 정도 사서 써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김새가 기존 만년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클립의 디자인과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비스콘티 로고 마크가 인그레이빙 되어서 이 부분이 좀 특색 있어 보이죠. 펜 자체의 디자인은 중세시대에 썼을 법한 필기구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중세 기사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느꼈는데, 디자인 자체는 저는 독특하기도 하고 또 예쁜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펜 보관함에 이렇게 여러 만년필들 사이에 넣어 놓으면 존재감이 그냥 확 튀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비스콘티 만년필은 다른 브랜드 만년필하고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캡 안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결착식 타입이라는 거예요. 닫을 때 착 하고 자석이 끌어당겨서 닫혀요. 미라지도 약간 약하기는 한데 자석이 내장돼 있어요. 닫을 때 착 하고 끌어당겨서 닫히고, 열 때는 뭐 그렇게 큰 힘 주지 않아도 쉽게 열리는 편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재밌죠. 처음에 좀 신선했어요. 이렇게 자석형으로 되어 있는 만년필이 아주 없지는 않고 저한테 한두 구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비스콘티는 결착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딱 경쾌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석으로 결착되는 방식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만년필 립마름이 없을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립마름이 약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몇 주씩 넣어놓고 쓰는 타입은 아니고, 며칠에 한번 꺼내서 그래도 쓰고, 오래 안 쓸 것 같으면 바로 세척을 해버리거나, 대체로는 리필한 잉크는 다 쓸 때까지 한두 주 쭉 몰아쓰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립마름이 약간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둘 다 지금 잉크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29g, 32g, 뭐 25g 정도, 30g 정도 보시면 될 텐데, 방고 같은 경우는 캡 포스팅 하지 않고 그냥 들었을 때 적당한 무게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길이감이 또 엄청 짧은 것도 아니어서 캡 포스팅하지 않고 그냥 쓰기에도 괜찮아요. 무게감은 좋아요. 캡을 포스팅해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 부담되는 무게는 아닌데, A5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손목이 좀 약한 편이라서 한 장 다 쓰기 전에 이미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정도의 무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특히 약하신 분들은 캡 안 끼우고 쓸 거를 감안해서 길이감을 좀 자기 손에 맞는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크 프리미엄지 많이 쓰시죠? 그 노트에다가 쓴 거거든요. 굵은 편이에요. 아마 일반 노트 사용하실 때 6mm 노트에 쓰기에는 좀 두껍게 써져서 불편할 테고, 7mm 정도 노트에 쓰시기에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굵은 촉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년필은 테필이라서 그런지 베이비 버텀 현상이 있어요. 이 립 끝에 펠릿 부분이 양쪽이 딱 다물어져 있어서 종이에 바로 잉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가 있고, 그리고 종이에 따라서 헛발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요거 그립다의 레저버 노트인데 요 노트도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종이에 썼을 때 비스콘티 F촉은 테필 촉임에도 불구하고 궁합이 잘 맞는 편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처음에 쓸 때는 그래도 굵기도 잡아주고 흐름이 나쁘지 않네 라고 느꼈는데, 뒤로 갈수록 헛발질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지금 굵기도 불규칙해지고 잉크가 아예 흘러주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처음에 몇 자, 몇 줄 쓸 때랑 잉크 흐름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필 할 때 몇 자 써볼 때는 되게 좋은 만년필이었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필기하려고 몇 페이지 쭉 써보면 잉크 흐름도 너무 안 좋아지고 필감도 첫 줄 쓰는 거랑 요 마지막 줄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필기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는 동안 필감이 전혀 바뀌지 않는 만년필들을 좋은 만년필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비스콘티 방고우는 확실히 좋은 만년필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죠. 그런데 종이를 바꿔주면 느낌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창남북에서 나오는 그 양장본 노트인데 여기에 썼을 때 무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긴 했어요. 잉크 흐름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종이는 아니니까 아마도 헛발질을 잡아주기는 어렵겠다 싶었는데 역시 심하지는 않지만 헛발질이 군데군데 발생을 해서 글씨의 굵기가 그렇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보시면 굵은 부분은 굵은데 얇은 데는 좀 잉크 흐름이 완전히 떨어지네 싶을 정도로 얇아지죠. 그리고 아래로 쭉 써나갈 때도 헛발질은 계속 되더라고요. 이 종이하고도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흐름이 더 좋은 페이퍼 아이디어로 노트를 한번 바꿔서 써봤는데요. 페이퍼 아이디어에 쓰니까 확실히 흐름도 좋아지고 헛발질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하면 이렇게 평가를 좀 남기고 있는데 부드러움이 10점 만점이거든요.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버터 필감 중에 얘는 진짜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터 필감이 되더라고요. 다만 만년필 자체가 워낙에 굵은 촉이고 이 펠릿 부분이 둥근 모양새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글씨 쓸 때 뭉툭함이 주는 그 불편한 필감? 아쉬운 거? 그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헛발질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어요, 또. 이런데 보면 굵기가 얇고 굵고 약간 좀 달라지죠. 헛발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노트에서도 헛발질이 조금 생기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방고 만년필이 헛발질을 덜 보였던 종이가 이런 일반 용지, 코팅되지 않은 일반 용지 혹은 B7 종이. 여기 썼을 때는 헛발질이 거의 없었어요. 레저버 노트하고 비교했을 때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쓰게 되잖아요. 이거 제가 크게 더 의식해서 썼다기보다 글씨 굵기가 좀 더 굵게 표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글은 좀 더 크게 써지잖아요. 이 만년필을 B7에 쓰려면 줄 간격이 8mm는 돼야 그래도 필기를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썼을 때 진짜 버터 필감 너무 잘 살아나고요. 그리고 필압 없이도 잘 써지네요. 태필에 되게 잘 맞는 종이인 것 같아요. 지금 잉크가 다 삽입이 돼 있어서 펜촉이 깨끗하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미라지가 방고우보다 펜촉 크기가 훨씬 작죠. 만년필 펜촉은요, 크기가 좀 더 크면 필기할 때 펜촉이 균형을 잘 받아줘서 그런지 좀 더 안정감 있는 필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펜촉이 작으면 펜촉으로 힘이 조금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했을 때 미라지보다는 방고우가 아무래도 약간 더 펜촉으로 힘이 집중되지 않아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이고요. 미라지가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에 쓴 건데 굵기 차이가 2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얘는 태필, 얘는 세필 이 정도 구분될 정도로 굵기 차이가 나요. 방고우는 종이하고 궁합은 좋은데 너무 굵어서 얘도 줄 간격이 상당히 넓은 편인 노트인데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쓰려니까 글씨를 좀 깔끔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글씨 쓰는 그 크기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태필이다 보니까 글씨를 안정되게 예쁘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작정하고 글씨 교정하려고 신경 써서 쓰면 예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글씨 교정이 목적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빠르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뭉개지더라고요. 잉크 흐름이 좋아야 펜에 힘을 안 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잉크 흐름이 안 좋으면 펜에 계속 힘을 주게 되거든요. 특히나 미라지는 캡을 포스팅하지 않고 썼을 때 펜 끝으로 힘이 진짜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필압을 많이 주지 않고 거의 없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만년필을 딱 눌러 쓰지 않으면 글씨가 이렇게 돼요. 얇은 데가 너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잉크가 충분히 닿지 않는. 그래서 펜을 완전히 힘을 딱 줘서 눌러 써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캡을 뒤에다 그나마 포스팅을 하고 쓰면 무게 때문에 힘이 좀 더 받아지는데 그래도 힘을 의도적으로 약간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처럼 필압을 많이 주지 않고 쓰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만년필인 거죠. 그나마 페이퍼 아이디어는 잉크도 잘 받아주고 잉크 흐름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종이잖아요. 이 종이에서도 그랬으니 다른 종이는 어떻겠어요. 레저버 노트에 썼을 때도 군데군데 날아간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캡을 뒤에 포스팅하고 눌러서 썼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럼 그보다도 더 힘을 줘야 된다는 건데 만년필이라는 게 종이에 펜촉을 딱 댔을 때 이 수성 잉크가 쭉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줘야 만년필 장점을 살려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얘는 그런 장점을 아예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잉크 흐름이라도 좀 더 좋았다면 그랬다면 필기할 때 힘을 주고 쓰더라도 더 좋은 필기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들었죠. 물론 이 잉크가 흐름이 더 좋은 잉크는 아니니까 흐름 좋은 잉크로 바꿔서 써주면 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근데 잉크 흐름이 좋고 안 좋고의 편차가 필감을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해지겠죠. 잉크 흐름 좋은 걸로 바꿔서 일단 쓰는 건 기본인 것 같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필감 좀 포기하고 궁합이 그나마 좀 잘 맞는 노트 위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이를 좀 많이 가리는 만년필이었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방고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미라지도 빗세문하고 잘 맞아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노트들하고 다르게 필압을 조금 덜 줘도 편안하게 필기가 되고요. 사각거리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살아나네요. 다른 노트에 쓸 때도 사각거림은 적당히 받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빗세븐에서는 좀 더 사각거림이 좋은 것 같아요. 미라지 EF 촉은 버터 필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부드러움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사각거리는 특징이 더 살아나는 그런 펜촉인 것 같고요. 제가 얘네 둘을 써보고 되게 아쉽다고 느꼈던 게 방고우는 EF촉으로 사고 미라지를 F촉으로 샀더라면 지금의 이 평가보다는 좀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걸로는 일단 만년필 브랜드가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 진짜 나는 필감도 좋고 품질이 보장된 만년필만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스콘티는 그냥 미련 없이 건너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가 만년필 그래도 브랜드별로 하나씩은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방고우는 30만 원대 만년필인데도 펜촉이 금촉도 아니고 그냥 스텐스틸 펜촉이라 뭔가 좀 값어치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닙마름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 약간씩이라도 있는 게 오래 쓰다 보면 그것도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30만 원인데 금촉도 아닌 것이 닙마름도 있고 그렇다고 필감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방고흐는 과감하게 그냥 위시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려도 아쉽지 않은 만년필일 것 같고요. 두 개가 또 외관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방고흐가 뭐 또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비스콘티도 만년필 하나 정도는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미라지를 구입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EF 쪽 세필 너무 좋아해서 흐름이 조금 아쉽더라도 나는 세필을 써야겠다 하면 EF 쪽 써보시는 거 괜찮은데, 종이는 B7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용지 사용하시는 게 약간 코팅감 있는 노트보다는 훨씬 쓰기가 편할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세필 아니어도 된다, 흐름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막 강력하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EF 촉은 좀 아니다 싶었으니까 그나마 F 촉으로 구입해 보시면 비스콘티 만년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추천드려요. 이 미라지도 나쁘지 않은 만년필인데 이 정도 필감을 가진 펜촉들은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서도 흔하게 쉽게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험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년필이었습니다. 벚꽃 다음 주에 비 오면 어느 정도 진다고 하니까 벚꽃 지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벚꽃 구경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